제가 한 2주 있다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너무나 그 높은 한국의 자살률을 갖다가 좀 내리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제 유튜브고,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제 생각을 많이 들어주시고 여러분들 같이 지금 공감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고마운데요. 그것만 가지고서는 지금 28 넘었거든요. 2025년에 자살률이. 더군다나 7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의 자살률은 지금 99.3으로 돼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리포트에 의하면은요. 이런 것들을 자꾸 알려서 사람들이 알아야지만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치료도 받게 되고 희망이 있는 건데, 잘 알리지를 않는 것이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10년 전에 제가 정신과 교과서에 한국이 지금 세계 제1의 자살국이다라는 것을 알고서 한국에 갔는데 아무도 그 얘기 하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대통령 직속의 그 혁신, 정신과 혁신 그 계획도 있었고, 이제 그게 근데 한 3, 4년 전부터 이제 그렇게 됐지만, 지금 한국이 자살률이 제일 높은 건 지금 한 25년 넘은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리고 이야기하고 느끼고 치료받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유튜브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책을 썼습니다. 분자 출판사에서 제 책을 다시 이제 출판해 주시겠다고 그러셔서 가서 이제 그분들 만나가지고 책에 대한 그 자세한 이야기를 지금 할 건데요. 그 책에서 쓰면서 제가 그 일종의 서문을 쓴 그것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정입니다. 제가 미국에 들어온 해는 1973년도. 그러니까 미국이 월남에서 전쟁을 끝나고 모든 병사들이 오기 2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하고 남편은 제가 그렇게 원하던 자유롭고 여성과 남성의 구별이 별로 없고 여성이 존중되는 이 나라에 온다는 꿈을 가지고 정말 기쁘게 올 생각을 했던 해인데, 갑자기 저하고 남편의 그 직장을 갖다가 미리 인턴십을 계약했던 펜실베이니아 이리라는 병원에서 그 직장 그 계약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캔슬한다는 통보가 왔어요. 아무 설명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런 걸 어떻게 할지를 우리는 모르니까 또 다른 병원을 찾았지만, 이제 미국에서 오는 미국인 병사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분들이 의사들이 다 돌아오니까 우리가 그 수련을 받을 병원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착잡한 마음으로 5개월 된 저희 큰딸을 어머니한테 맡기고서, 그러고서는 이제 미국에 들어온 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리에 있는 그 병원은 우리 세브란스 병원의 선배들이 그 전에 많이 일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그 한국 의사에 대해서 평판이 좋았던 병원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둘을 빨리 계약을 했었던 건데,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이분들이 주었다가 뺏은 거죠, 직업을. 그래서 혼란한 마음으로 있다가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를 너무나 이렇게 학대하시고 육체적으로 그런 걸 봐서 저는 아주 한국에서 그 많은 남자분들이 그러시는 것이 너무 싫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밖에 제가 아는 남자는 없었지만. 그래서 이제 새로운 데를 좀 찾아보자 생각해서 미국을 오려고 그랬던 건데, 더군다나 이제 저를 의사의 길로 이끌어줬던 그 윌리엄 스코필드 박사님이 이제 그 선교사님인데, 여성도 이제는 힘이 있어야 된다. 네가 의학을 공부해서 힘을 길러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장학금 다 대주시고, 저희 그때 부모님께서는 도저히 저를 의과대학에 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의과대학을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저를 그 의사의 길로 가라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성경 공부반에 가서 항상 열심히 공부는 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이제 영어로 빨리 외우고 하라는 건 열심히 했지요. 그리고 저는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뭘 하라 그러면 되게 말을 잘 듣었거든요. 의과대학은 생각도 안 해봤던 것이지만 할아버지가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네 그럼 가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세브란스를 갔던 건데, 그가 어떤 점에서는 서양 사람
서양인의 생각하는 거를 제가 그때 많이 영향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올려던 미국이었는데 이렇게 가차없이 잡을 갖다 그냥 컷해버리는 그런 심각한 상처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럼 한국에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희 남편이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저희 첫 번째 남편입니다. 저보고 이제 숙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숙이었기 때문에 이때 안 가면은 일생 동안 후회할 거다. 그러니까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분의 생일이 6월 18일인데 생일날 떠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일을 시작하는 게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오느라고 본인의 생일날 떠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시에 이제 비행장에 내렸을 때 새벽 2시였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저보다 이제 1년 선배였습니다. 제가 70년도에 의과대학 졸업했고 69년도에 졸업했던 정병찬이 저희 남편인데 조용하지만 믿음직스럽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꽤 많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친구 한 분이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아파트를 구해놓은 분이 새벽 2시에 저희를 데리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그댁 아파트에 이제 방 하나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 6시에 또 연락이 어디서 왔어요. 같은 69년도 졸업생 중에 여학생들이 4명이 계셨었습니다. 근데 4명 중 1명, 그 홍혜경이라는 저희 선배가 전화를 하시고, 이분들은 3년간 남자 학생들은 이제 그 군에 이제 복무를 하시니까 늦게 오시지만 이분들은 졸업하시자마자 오셨기 때문에 이미 레지던트 중에서 꽤 올라가신 상태에 있으니까 자기 병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외과에 오기로 된 인턴 한 분이 인도에서 아마 비자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못 오시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빨리 와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외과 인턴 자리가 되면은 거기로 일을 해라. 그 연락이 왔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은 새벽 이제 2시에 왔지만 그다음 얼른 일어나가지고 외과에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저는 가만히 보니까 저 책상 위에 이게 전화번호 책이 잔뜩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다 뉴욕에 있는 거니까 이 근처 거겠지 생각을 해서 책을 하나 끊어다가 이제 H 파트를 가서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전화번호 책이 있다는 것, 그게 옐로우 페이지라고 불렀다는 것도 모르실 겁니다. 제가 왔을 때는 그때만 해도 컴퓨터라든가 뭐 지금 스마트폰 같은 게 나오기 전 아닙니까? 73년도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두꺼운 전화번호 책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찾으면은 거기에 전화번호하고 주소가 나왔습니다. 그 H는 이제 하스피탈이니까 H를 찾았더니요. 병원이 쫙 나와요. 그때 제가 그러고 이제 말을 듣기로는 이미 제가 한국에서 했던 내과 그 레지던트 자리는 도저히 찾기가 힘들 거다. 아주 시골로 가든지 남편과 같은 곳에 있으려면은 정신과를 택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위 사람들이. 왜냐면 그때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정신과 환자들을 이렇게 산속에 있던 분들을 또로진이라는 약이 나와가지고 그걸 잡수게 되니까 환자들이 망상이라던가 환각작용이 없어지니까 지역사회로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나오면은 그 지역사회에서 이분들을 갖다가 계속 치료를 할 정신과 의사들이 필요하니까 정신과 레지던트를 많이 뽑게 됐죠. 그래서 병원마다 지금 정신과 그 레지던트의 숫자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로 시작을 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저와 비슷한 때 미국에 온 분들은 대개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외과나 내과나 뭐 병리학이나 엑스레이로 다 이제 원하는 대로 가셨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남편과 같이 일을 하려면은 정신과가 제일 용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리가 항상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신과 자리를 찾으려고 병원의 자리를 이제 전화를 했더니 제일 먼저 그 니네 병원에 정신과 레지던트 오프닝이 있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No, we don't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왜냐면 자리가 있건 없건 간에 제가 처음으로 영어를 미국에 와서 쓴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누가 알아듣고 No 그러니까 조금 자신이 생겼죠. 그래서 그 다음 또 H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7번째인가 9번째쯤 가니까 yes 그런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인터뷰할 수 있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 다음날 오래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다음날 가겠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금 멍텅구리 같은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멍텅구리 짓이었는지. 그런 동안에 이제 지금 우리가 있던 데가 브루클린이라는 동네였거든요. 뉴욕에 가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브루클린이 가장 남단에 있죠. 그리고 그 위가 맨해튼이고, 그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 브롱스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물 건너서 가면 스테이튼 아일랜드라는 데가 있어서 이렇게 4개의 큰 구역으로 이루어진 것이 시티 오브 뉴욕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제일 남쪽에 브루클린에서 딱 성내 집에 아파트에 있으면서 전화책이 브롱스 책이 있고 맨해튼 책이 있고 브루클린 책이 있는데 들은 것이 브롱스 거였습니다.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우선 그냥 전화를 했던 거죠. 어쨌든 이제 아빠가 굉장히 좋은 뉴스를 가지고 오신 것이 7월 1일부터는 외과 거기서 인턴으로 일할 수가 있다. 그 병원이 얼마나 바빴으면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거의 16시간 일하고 그 다음 날은 24시간 일하고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때 인턴으로.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하기로 된데 정신과 가려는 데가 보니까 이게 브롱스니까 전철을 뭐 한두 번 갈아타고서 꽤 먼 데에 있더라고요. 그래도 뭐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신이 나서 지하철 지도를 아빠가 다 보고 같이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과장이 물어봐요. 네가 정신과 레지던트를 하려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내과 하려다가 안 돼서 한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사실이 저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도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이라던가 뭐 이런 책도 봤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원주 기독병원 내과에서 레지던트를 2년 하다 왔지 않습니까? 남편이 군인하는 동안에. 그때 보니까 그 원주에는요, 그 근처에 굉장히 이게 과일 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과 같은 데서 이제 그 기르는 나무에다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독제를 뿌리는데 그거에서 중독돼서 이머전시 룸으로 원주 기독병원으로 많은 분이 오셨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제 입원한 후에 제가 치료를 할 때 보면은요, 가족들이 와가지고 애들이랑 아내랑 웃고 이렇게 즐겁게 있는 분들은요, 빨리 치료가 돼서 나가세요. 그런데 외롭게 혼자 계신 분들, 우울한 분들은요, 그렇게 금방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똑같은 치료를 해도 내과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사람의 심리, 그다음에 이 가정이라는 이 환경, 이런 것들이 몸에 영향을 주는지 내가 내과 의사라면서 봤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하면은 내가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너 그럼 이번에 와서 일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를 주면서 사인을 할래. 그래서 제가 그럼 잠깐 기다리라고, 남편이 바깥에 있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아빠는 제가 하겠다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 브롱스 저 끝에 거기가 122nd 스트리트였습니다. 할렘보다도 더 거기가 무시무시한 데였습니다. 그런데 뭐 모르니까 무서운 것도 모르고 그냥 계약을 하고, 그러나 그 병원이 시리 병원이었지만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의과대학과 트레이닝을 계약한 그런 병원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USC하고 우리 정신과 카운티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서 USC에서 임상 교수할 때, 조교수할 때, 많은 응급실 환자들은 이렇게 인슈런스도 없고 말도 잘 못하는 이런 이민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레지던트가 되게 치료를 하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선 USC지만 거기선 알버트 아인슈타인에서, 여기선
그 카운티, LA 카운티였지만 거기서는 이제 링컨 병원이었고 그 링컨 병원은 나중에 이름을 바꿨죠. 몇 년 후에. 어쨌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1년간 제가 레지던트 하고요. 그때 인턴은 필요 없었습니다. 레지던트 1년 차.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빠가 마취과 트레이닝을 받기 위해서 루이지애나 있는 뉴올리언스 시에 있는 체리티 병원으로 가서 2년 가게 돼서 저는 그 따라서 갔다 보니까 거기가 튤레인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네들이 남부의 하버드라고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거기가 내 생각에는 아마 그 기생충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튤레인 의과대학에 세컨드 이어 레지던트 2차로 갔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거기서 소아정신과까지 다 마친 곳이죠. 그렇게 해서 레지던트 그 트레이닝을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처음에 갔을 때 그 베터런스 하스피탈이라고 이제 미국 그 솔저들이 제대 군인들이 가는 병원이 이제 베터런스 하스피탈입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몇 개월 동안 환자를 보는 동안에 어떤 그 젊은 백인 이제 솔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군대에 들어왔는데 아마 그 조현병이 있던 것을 알았던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게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이미 메디컬 디스차지 의료 제대가 결정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제 그 제대가 됐지만 그냥 미국 그 참 정부가 좋더라고요. 뭐냐면은 지금 당장 나가면은 사회에서 기능하기가 힘들 테니까 재활병원에서 좀 치료를 하다가 좀 나아진 다음에 집으로 보내자. 그래서 이쪽으로 오게 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좀 있으면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휴가가 괜찮게 잘 되면 그 다음에 몇 번 휴가를 함으로써 이제 병원에서 사회로 나가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도와주는 하나의 과정, 이제 하나의 그 프로세스로 만들어주자 했는데 이분이 뉴올리언스 가시면은 커다란 아주 긴 다리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다리인데 폰천 트레인 브릿지라고 그러는데요. 그 브릿지를 넘어서 자기 집에 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거기서 이제 투신해서 결국은 이제 자살을 했습니다. 제가 레지던트 세컨 이어에 저는 그때 이제 막 와가지고 그 팀으로 이제 거기서 치료를 하는데 이제 제가 간 팀이 됐었는데 이런 그 안타까운 자살한 케이스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후부터 그 제가 이제 이 환자들 자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졌죠. 그러다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있는데 지금 한국이 이렇게 자살이 높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동안에 제가 이제 그 자살로 잃었던 케이스들이 이제 그 환자까지 해서 4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세가 좀 많으신 60 넘은 Major Depressive Disorder, 주요 우울증 환자가 2분 계시고 젊은 20세의 아주 팔팔하고 활발한 청년이 조울증으로 자살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제가 늘 마음에 많이 그 기억을 하는 케이스인데요. 제 과장이 제가 일하던 그 병원에 이제 그동안에 치료를 했었답니다. 그러다가 이 환자가 이제 그 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굉장히 감정의 기복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러니까 학교 생활도 참 힘들고요. 부모님과 이게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유태인이었습니다. 그 유태인 조부모한테 이제 그 사회, 그러니까 환경을 바꿔줬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갔더니 거기서는 손주가 보기만 해도 아름답고 좋지 않습니까? 이게 씩씩하고 그 보기니까 공부를 조금 못하더라도 그렇게 속상할 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많이 좋아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잘하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시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대학교를 가라 그랬죠. 그쪽에서는 대학교 프레셔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 과장이 이 케이스를 그때 저한테 이제 이렇게 전이시켰습니다. 치료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조울증 증세가 꽤 있는데 이제 큰 문제는 그렇게 지내면서 일도 하고 뭐 학교도 다니지만 영 그 학교 생활이 적응이 좀 힘들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이런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 혹시라도 마리후아나 같은 거, 술 같은 거를 많이 쓰면은 빨리 재활 치료사한테 빨리 보냅니다. 그래서 팀으로 치료를 하게요. 그래서 저는 팀워크를 굉장히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제가 다 못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나라에서 이렇게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이 자주 이런 사람들이 파티하면서 약을 쓰는지 그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으니까 그런 분의 도움을 갖다 빨리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한 2년을 정말 열심히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랑 아버지랑이 초대를 했는데 저랑 테라피스트를 장례식으로 오라는 초대장이었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피자 사다가 놓고 먹으면서 술병도 떨어져 있고 이제 본인을 갖다가 파괴한 거죠. 그 조울증에서 많이 오는 그런 문제인데 아마 그때 술을 많이 마시면서 약을 안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기대에 자기가 도저히 만족을 못 시켜드리는 것 같은 죄책감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재활치료사 두 사람이 같이 이제 장례식장을 갔더니 주이시 장례식장에는 유태인들은 빨리 가능하면은 이 장례식을 하는데 아주 커다란 시나고그라고 그러죠. 이 유태인들의 교회당을 시나고그에 큰데 한 200~300명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누군가 했더니 저희 환자가 피자 가게에서 일할 때는 피자 가게에 있던 모든 사람들, 고등학교 때 친구 사귄, 중학교 때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나 활발하고 누구 잘 도와주고 기쁘고 이렇게. 그러니까 조증이 증세일 때는 그랬다가 이제 우울할 때는 이분들은 잘 몰랐던 거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이제 장례식에 제가 참석을 하면서 너무 아깝잖아요, 그 환자.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런 자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동안에 본 환자들 이야기랑 얼마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 그럼 책을 써보자. 그래서 이제 한국 분들도 정신과에 대해서 좀 더 아시고 자기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돌아보시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좀 구해주고 이제 이런 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스웨덴의 캐롤린스카 인스티튜트라는 곳에 닥터 와서만이라는 그런 학자가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제가 이렇게 800페이지 되는 책, Suicidology라는 책을 샀는데 그 책에 이제 서문에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한 사람을 구하는 거는 모든 인류를 구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인류를 구하는 일에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면서 아직도 나오진 않았습니다. 나올 책에 대한 말씀 미리 전해드렸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